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이고요. 또 이제 주말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제가 그 매주에 한 번씩 ESG 기업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ESG 기업 가운데 쌍용 C&E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 쌍용 C&E는 이제 이 시멘트 업계의 최강자죠. 국내 시멘트 업계의 1위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시멘트 업계가 사실은 그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이제 뭐 사실 대규모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러한 산업군이 있죠. 철강, 또 화학, 자동차. 이 시멘트 업계도 만만치 않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특히 이 전 세계 시멘트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멘트는 정말 이 현대 도시에서는 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주 원료거든요. 왜냐면은 뭐 달이며 댐이며 빌딩이며 공장이며 이런 거 지으려면 그 주 원료가 콘크리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인 시멘트. 근데 이 시멘트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지금 대표적인 그러한 산업군이 됐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40%를 감축하겠다 하고 지금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해 나가려면은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계, 뭐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 업계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주 원료가 석회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한 다음에 이 석회석 덩어리를 잘게 부순 후에 거기에 부원료를 섞어서 이 초고온으로 가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열한 다음에 이 클링커라는 원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시멘트를 만드는 이제 주 원료라고 합니다. 이 클링커에 석고를 첨가해서 더 잘게 부숴주면은 시멘트가 완성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석회석 덩어리에 부원료를 섞어서 초고온으로 가열할 때 이 가열을 어떻게 하느냐? 유연탄, 즉 석탄 성분으로 가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국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그 작년도 기업별 온실가스 명세서에 나온 자료를 분석하면은 이 상위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그 상위 기업 30개 가운데 무려 5개가 시멘트 업계, 시멘트 업종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시멘트 산업은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2위에 해당되고, 전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1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EU가 탄소 국경세를 이제 매기겠다, 이게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 시멘트 산업은 유럽에 직접적으로 이 시멘트를 수출하는 일은 없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시멘트의 수출량은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생산한 그 시멘트가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EU 28개국에 882만 유로의 시멘트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수출하는 시멘트가 약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산 시멘트가 EU로 갔을 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시멘트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지금 가장 지금 석탄 대신에 떠오르는 연료가 뭐냐?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폐기물 플라스틱.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연료를 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유럽에서 미국, 일본 등등에서 이미 이게 이제 활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시멘트를 이제 생산하고
그러면서도 온실가스까지 감축하는 이러한 일거양득의 이 산업군을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이미 앞장서서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이제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쌍용 CNE를 이제 선두로 해서 이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 석탄 대신에 이제 이것으로 뭔가 재활용해서 시멘트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플라스틱에 이미 석유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료로 활용했을 때 열량이 7,500kcal라고 해요. 근데 유연탄, 그러니까 석탄은요, 5,000kcal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열량을 내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2,000도씨가 넘는 고온에서, 뜨거운 고온에서 이 폐기물을 녹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완전히 분해될 수 있다라고 또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타고 남은 재 있죠. 이 폐플라스틱을 뜨거운 고온에서 이제 그걸 가열해서 녹일 때 이제 녹이고 남은 재, 이 재가 또 시멘트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 남은 재까지도 2차 폐기물 순환으로서 자원 순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 이 유연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폐기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원가 생산력도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성이 좋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쌍용 CNE가 발벗고 나선 거죠. 이제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 시멘트 산업계가 좀 위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가겠다. 쌍용 CNE를 ESG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가 됐었냐면은, 쌍용 CNE가 이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그 기술 공정, 설비 투자에 들어갔다 라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이 쌍용 CNE가 시멘트 업계에서는 최초로 우리는 2030년까지 ESG 경영에서 석탄을 벗어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시멘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열량을 석탄이 아닌 다른 원료로 이걸 대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료를 무엇으로 하느냐? 결국은 어쨌든 소성로, 이 시멘트를 만드는 그 가마, 그 용광로를 무엇으로인가는 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석회석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하느냐? 바로 이 폐기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폐기물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폐열 발전 설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폐기물을 연료전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연료전지는 영어로 fuel cell이라고 하거든요. fuel cell, 즉 연소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소되는 에너지라는 뭐에 의해서 이제 열에 의해서 막 연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는 그러한 전지라는 거죠. 바로 이 폐열 발전 설비에 지금 약 2030년까지 5천억 원의 설비 투자를 넣어서 그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쌍용 CNE가 이 폐열 발전 설비, 즉 이제 폐기물을 연료 전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지, 그러한 전지를 만드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 약 2,200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또 2,8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그러니까 총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폐열 발전 설비, 그리고 폐합성 수지 이 설비 등등을 해가지고 증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쌍용 CNE의 이러한 변신이 이제 뭔가 좀 언론에 이제 주목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쌍용 CNE가 최근에 지금 M&A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쌍용 CNE가 이제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시멘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폐열 전지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 폐기물 업체에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 7월 달에 그 인천에 있는 폐기물 업체인 성광 이엔텍을 인수를 해서 그 계열사인 그린 에코 넥서스에 편입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업체인 태봉산업도 인수를 해서 그 또 이제 그린 에코 김해에 또 편입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쌍용 C&E의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중소 폐기물 업체를 좀 인수를 해서 이 폐기물 업체와의 그런 M&A를 맺어가지고 뭔가 이 시멘트의 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전국적인 폐기물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쌍용 C&E 산하에 환경 부분에 있는 그 사업 계열사가 5곳으로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국적인 폐기물 공급망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 시멘트 연료로 쓰이는 이제 폐플라스틱, 또 폐비닐, 뭐 이제 폐고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 자원으로 이제 한마디로 그 원료로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이제 좀 이런 지방에 중소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해서 이게 폐기물의 공급망을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하겠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 폐기물을 좀 공급을 받겠다. 이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쌍용 C&E가 이 폐기물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 폐기물 업체와의 M&A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 순환 자원의 공급망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서 유연탄,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석탄을 제일 많이 생산을 하죠. 근데 그 유연탄 가격이 크게 좀 올랐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연탄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시멘트를 만들 때 주요 연료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중국에서 이거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유연탄 가격이 크게 치솟는 바람에 10월 달 정도에 이제 전체 그 이제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의 그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뭐 이제 뭐 형편없이 좀 그 흘러내린 약세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향세를 보였던 건 결국은 그 시멘트의 주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이제 이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최근 이 유연탄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결국은 중국의 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연료탄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대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유연탄 가격이 하락 반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쌍용 C&E는요, 이렇게 유연탄 가격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2016년부터 이제 꾸준히 설비 투자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폐플라스틱이나 이 폐기물을 활용해서 이 그 시멘트를 제조하는 전환을 좀 많이 해가지고 유연탄 사용량이 절감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시멘트 가격 인상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인상분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이제 하향세로 전환된 것뿐만 아니라 이 원가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방어 능력이 생겼다. 왜? 이제 이렇게 직접 유연탄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 데다가 결국은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시멘트 가격도 인상이 됐고 그 바람에 또 이제 영업이익도 올라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 내년에 지금 국내 그 시멘트 출하량이 5,600만 톤으로
올해 대비해서 8%가 더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정부가 내년에 아파트 공급 더 하겠다 하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착공하려면은 결국은 또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인 시멘트가 반드시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착공에 따른 시멘트의 수요는 앞으로 더 안정화되면서 더 크게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시멘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미래에셋 증권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그 환경자원 사업의 매출액이요 13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50억 가량이 나왔대요. 그래서 환경사업을 할 때의 영업이익률이 63%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이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환경, 특히 이제 유연탄을 덜 쓰는 쪽으로 이 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만큼 그만큼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쌍용 C&E가 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최초로 300억 원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다고 해요. 이 녹색 채권은 이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을 오로지 그 환경, 친환경 녹색 사업이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채권이래요. 그러니까 이 녹색 채권으로 발행한 이 300억 원은 이제 전액 이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이 공장을 확대하는데 여기에 이제 쓰겠다. 특히 아까 폐열 발전 연료 전지 이거를 이제 증설하고 설비 구축을 하는데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 C&E가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친환경 이 설비 투자에 아낌없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채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쌍용 C&E의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주가의 흐름을 좀 한번 봐야겠죠. 6월 달에 이 한마디로 고점을 찍고 7월 달에 흘러내렸다가 또 이제 9월 달쯤에 또 고점을 한번 더 찍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에 완전히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을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지그재그 이 지그재그로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EPS를 보면요. 지난 분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그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좀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도 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그렇고 이 분기 실적으로 봐도 이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연간 실적을 보니까 계속 그 2020년보다 상당히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더 늘었더라고요.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그 3분기보다 이제 조금 더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에서는 아마 이제 뭔가 투자를 더 했는지 약간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어떤 기업은 ESG와 관련된 평가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정보를 이렇게 오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쌍용 C&E는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ESG 평가 지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환경 부분에서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시멘트 업계가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업계 전체가 이제 뭐 쌍용 C&E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그냥 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냥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냥 이게 좀 정직하게 이 평가가 나온 대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업종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활용 비율이 높네? 이걸 알게 됐고요. 또 폐기물 재활용률. 아까 폐플라스틱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 재활용률이 또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쌍용 C&E는 그 업종이 시멘트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에너지 사용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업종의 특징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우리 산업의 특징상 이거는 좀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쌍용 C&E는 지금 에너지 사용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용수 재활용률과 폐기물 재활용률, 즉 리사이클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다른 그 비슷한 업종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쌍용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순환자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연료화 해가지고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멘트 업계의 최강자인 쌍용 C&E의 여러 가지 그 사업 전망,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 뭐 이제 등등 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